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가상자산 시장의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CPI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CPI가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테이퍼링이 언제 정도 시점에 들어갈지,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 정도에 들어갈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불장은 4분기에 진짜 올지에 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느낌적인 느낌은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달은 지금 현재 이제 약간의 반등이 몇몇 개 알트코인 약간의 반등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뉴스를 보시면 이제 분위기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등록되지 않은 ICO 및 IPO에 대해 중국 억만장자의 회사에 대한 조치를 한다.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죠. 부정적인 얘기. 여기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후베이성이 가장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에서 크립토에 관해서 망치를 든,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그런 지역인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의 환경 파괴를, 파괴를 제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 자,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이 크립토 페이먼트에 관한 거를 제한 조치를 했는데 이것에 관한 거를 제한 해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직까지도 제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것도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뉴스가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나올 때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일부분의 어떤 특정 알트코인들이 막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시면 제한적으로 내가 트레이딩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워렌 상원 의원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어떤 이 수수료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더리움 수수료가 네트워크 수수료에 관해서 예상할 수가 없다는 명분으로 크립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안 좋은 해가 끼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것도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 단기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규제한다, 어떻게 한다, 밴 시킨다 이런 얘기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이런 얘기들이 오늘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 새벽까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거래소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바이낸스만 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코인베이스 외에 여타 거래소까지 지금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상품이다라고 된 게 있고 증권이다, 증권 아니다, 이게 규제가 지금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XRP에 관해서 이제 증권이다, 증권 아니다 이 판명이 난다는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요런 헤드라인을 보면 우리가 뉘앙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XRP만 가지고 지금 증권이다 아니다를 넘어서 그 외에 여타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태클을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자, 단기적으로는 안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폐가 있다.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은 아니지만 1000개가 넘는 암호화폐가 모두 증권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리 겐슬러 이분이. 수십 개의 증권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왜 등록하지 않았냐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외신을 보면. 자, 거기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저는 다수의 거래소와 프로젝트와의 대화를 제안해 왔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이 있는 한 거래소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제 대대적인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월 17일부터 가동한다. 자, 이 얘기가 나오죠. 폐업 신고 17일
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표해야 된다 얘기가 있잖아요. 자, 폐업 거래소 우선 감독 전망 이게 토큰포스에 나오는데 제가 국내 가상자산 미디어 중에는 뭐 코인데스크도 되게 많이 보지만 특별히 토큰포스를 많이 봐요. 되게 보기 좋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아마 잡지도 나와 있는데 잡지도 저도 이걸 구독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토큰포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직제 개정 전, 직제 개정 후 1원 6과 69명에서 1원 7과 83명으로 14명이 증가돼요. 그래서 1가가 늘어나서 가상자산 검사가가 들어가요. 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든 지금 한국이든 다 마찬가지로 일원화돼서 제재에 관해서 이제 규제안에 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CRC라고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한 1년 전에 말씀을 드리고 크립토 레이팅 일명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라는 그런 협회인데 뭐 코인베이스, 크로스타워, 크라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여타 미국 뭐 대형 거래소나 기관들이 묶여 있어요. 같이 이 협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XRP를 증권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뭔 얘기냐? 게리 겐슬러가 XRP만 가지고 지금 증권이다라고 태클을 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한 걸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권으로 분류되는 코인들 그리고 증권 외로 분류되는 코인들로 일단 갈려질 거고 또한 중요한 게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 코인은 망하는 코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이더리움은 CRC에서 점수를 1에 가까우면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굴하는 코인들. 이거는 채굴하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점에 가까우면 증권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XRP가 가장 큰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철퇴를 받고 대표적으로 뭐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등극을 한 거지 이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포에서 이제 포스로 점진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포스로 100% 전향이 되면 내년에 뭐 몇 개월에 걸쳐서 한 2분기 걸쳐서 아마도 포스로 전향이 될 텐데 시간차를 두고 전향이 될 텐데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채굴형 코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증권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차라리 모호한 규제안보다는 뭔가 디테일한 게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라. 자, 디테일하게 지금 게리 겐슬러 의장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를 지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다려 보세요. 답답하시겠지만. 자, CNBC에서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도 있다.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뉘앙스가 있는 문장을 발견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럽의 가스 저장량이 되게 없대요 지금. 그래서 올 하반기 들어서 더 많이 페이해야 된다. 더 많이 뭐 추가적으로 뭐 페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겨울 들어서.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4분기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도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양적 완화 있죠. 거의 하나로 따졌을 때 5천조 가까운 돈이 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한 다른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좀 대대적인 어떤 그런 펌핑장이 올 수 있는 게 20일에서 22일 사이라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전체 코인이 그러겠어요? 메인넷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세리가 이제 주도하에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데 미나코인이라고 있어요. 미나코인도 이번에 여기 들어간다. 지캐시, 호라이젠도 제가 알기로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오늘의 명언 일단 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했다. 트위터에 누가 이걸 올려놔서 제가 캡처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성급하게 투자에 나서지 마라. 기회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은행에 넣어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제가 4,700만 원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2016년도에.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2016년도에 그 돈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그냥 평민한테는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4,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다는 자체가 되게 망설이게 했어요. 저는 이제 2달 반을 고민을 했어요. 2달 반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판까지 되게 많이 걱정도 하면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망설일 분들 있죠. 기회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은행에 넣어둬라 라는 얘기, 짐 모리스가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확신이 없을 때, 긴가민가 할 때 결혼도 안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부탁드리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4분기에 인플레이션이 창궐한다. 이런 예견을 하는 게, 자, 여기 보면, 블룸버그, 분데스뱅크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4분기에 보면, 여기 보면, 유로 에리아, 저메니, 프랑스, 이탈리, 그리고 스페인, ECB, 통틀어서, 근데 독일이 특히나 이제 5% 가까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나머지도 4분기, 피크를 찍을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4분기에 거대 양적 완화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경제 분석가들은 지금 예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할 수 있다는 분석이 월가에서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니까 11월에 테이퍼링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니까 테이퍼링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채권 매입 축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어느 순간에 금리 인상 시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4분기에 찍고 점진적인 하락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ECB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4분기에 아마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 점진적인 채권 매입 축소지 한 번에 채권 매입 축소를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제 이거랑 4분기에 자, 인플레이션이 많이 극심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랑 이걸 보시면 아마 매칭시키면 아마 정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CPI, 그러니까 8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시장 예측치가 5.4였는데 5.3%로 5.3%니까 0.1% 하향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FOMC 회의가 21일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21일에서 23일인가 그러니까 메인넷 하는 그 주간에 아마 분명히 나올 텐데 이때 테이퍼링 얘기를 꺼내진 않을 거예요. 아마 밀어둘 거예요. 밀어둬서 4분기에 아마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걸 매칭시켜보면 정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영상에서 항상 그걸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9월 달까지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셨다는데, 와스턴 포스트지에 이걸 주장을 하셨다는데, 그 빌 게이츠가 말한 2022년 하반기, 12월은 가야, 하반기는 가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씀하시는 거랑 매칭을 시켜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 양적 완화도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가 점진적으로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양적 완화도 아마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란 얘기가 2022년 하반기에 3분기 말이나 4분기에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코비드-19 백신 추가 접종을 맞아야 된다. 60대부터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속적으로 종식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제 체제로 먼저 간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가 그런데 지금 추가 접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가 접종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제 TV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봐요. 이젠 쉬고 싶다. 30대 노래방 사장도 극단 선택.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 제가 이런 헤드라인 뉴스나 뭐 TV에 나오는 걸 보면 진짜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프거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 플랫폼 경제가 창궐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막 극심해지면서 지금 이런데 뭐 버텨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네요. 예, 왜냐면 이걸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걸 보면 그리고 그 뭐 올해 말에 종식 안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런 거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견디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좋은 날은 오니까 그때 정도에 그때 정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정리를 하신다던가 그런 어떤 시즌은 반드시 오니까 힘을 내시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자, 그리고 2021년도에 자, 호라이젠 이 메인넷 이번에 행사에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데 20일부터 22일까지 이게 개최가 되는데 호라이젠도 이제 스폰서 중에 하나예요. 이 메인넷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개 이제 코인사나 거래소가 스폰서로 이번에 등극이 됐어요. 그래서 스폰서로 등극됐다는 얘기는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이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나 그리고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호라이젠 부스가 있을 거예요. 부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일 잘들 하고 있는지 뭐 라빌리조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서 만나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비트 공지사항을 보시면 2021년 9월 16일 5시에 이 네오코인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진행되는데 지갑에 가지고 계시면 1%의 추가 에어드랍을 진행해 줄 거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면서 네오 3.0으로 넘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이벤트적인 호재거리를 던질진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급등을 하든 안 하든 뭐 다른 코인들 많이 급등할 때 많이 급등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